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특별하게 부르며 무언가를 정리해야 할 것처럼 마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조용히 흐를 뿐 끝이라는 표식을 스스로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 밤에도 숨은 들고 나가고 생각은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무언가를 남겨두었다고 말입니다. 무엇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정말로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래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붙잡지 못하면서도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미 사라진 날들의 의미를 덧붙이고 이미 끝난 순간의 감정을 얹어 마치 그것이 아직 현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시간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마음이 가장 선명해지는 날입니다. 어떤 이는 후회를 붙잡고 있고 어떤 이는 자책을 품고 있으며 어떤 이는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스스로 불러온 그림자입니까? 사람은 종종 말합니다. 올해를 보내야겠다고. 그러나 보낼 수 없는 것을 어찌 보내려 합니까? 시간은 이미 가버렸고 지나간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의 고요 속에서 이 믿음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아무 소리도 없을수록 마음의 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아직 붙잡고 있는가? 정말로 보내야 할 것이 남아있는가? 저는 답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깨달음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 앞에 오래 머무는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무언가를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곁에 두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끝나지 않은 것은 시간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은 아닙니까? 이 질문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당신은 이미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시간은 어디에 머무는가? 사람들은 시간이 쌓인다고 말합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한 해가 쌓이고 또 한 해가 지나면 삶이 두터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본 시간은 쌓이지도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아침의 숨은 낮이 되면 사라지고 낮의 생각은 밤이 되면 흩어집니다. 어제의 감정은 오늘의 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말합니다. 아직 남아있다고, 지나간 것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시간을 대신해 서 있는 것입니까? 기억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만 빛 앞에 서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실제라 착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하루가 지금의 나를 붙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붙잡고 있는 쪽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시간은 한 번도 당신을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의 내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실수했던 나, 상처받았던 나, 충분하지 못했다고 느꼈던 나. 하지만 그 나는 지금 이 숨을 쉬고 있습니까? 지금 이 몸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그때의 내가 아니라 그때를 떠올리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사람은 과거 속에 머무른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가 현재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현재의 마음이 과거를 불러오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괴로움은 시간에서 오지 않고 시간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붙들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묶습니다.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놓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마음의 습관은 더 분명해집니다. 한 해가 끝난다는 말 앞에서 마음은 서둘러 돌아봅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가르고 남은 것과 잃은 것을 세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까? 지나간 시간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그것을 불러와 지금 이 자리에 앉혀둘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를 밀어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낼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붙잡고 있던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으로써 느슨해집니다. 오늘 이 밤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기억은 정말로 당신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잠시 꺼내놓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까? 이 질문을 붙잡고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머물 속에서 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보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이제는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에는 늘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보내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되묻고 싶어집니다. 정말로 보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까? 보낼 수 없는 것은 손에 쥔 것뿐입니다. 쥐고 있지 않은 것을 어찌 보내려 하십니까? 이미 사라진 일은, 이미 떠난 사람은, 이미 지나간 감정은 당신 손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말합니다. 아직 남아있다고. 그 말은 사실 아직 내려놓지 않았다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늘 해오던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손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곧 잊어버립니다. 후회는 붙잡음의 한 형태입니다. 자책도 그렇고 다르게 살았을 가능성에 대한 상상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에 머무르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종종 잊지 않기 위해 붙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대부분의 붙잡음은 기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과거는 사실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숨을 쉬고 있는 당신은 그 이야기와 완전히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새로운 마음입니까? 보내려 애쓸수록 붙잡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보내야 할 대상이 있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손에 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놓으라는 말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쥐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보게 되면 손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힘을 빼려 애쓰지 않아도 쥐고 있던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붙잡음은 더욱 교묘해집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로,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로. 붙잡음은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시작을 위해 끝을 증명해야 했습니까? 지금 이 밤에 당신을 맡고 있는 것은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붙잡고 있어야만 나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쫓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속으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기 두려워 이것을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 속에서 붙잡음은 더 이상 당연한 자세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보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래 붙잡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비우려는 마음 또한 하나의 집착. 사람들은 비워야 한다는 말을 깨달음의 문 앞에서 가장 먼저 꺼냅니다. 마치 비우는 일만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열쇠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머물며 보았습니다. 비우려는 마음 또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지. 이 말 속에는 조용한 기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편안해질 것이라는 기대, 비우면 달라질 것이라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는 비움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향합니다.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우려 애쓸수록 지금의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비움은 행동이 아닙니다. 결심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선언 역시 또 하나의 소유입니다. 비워진 나라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두기 때문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비워진 뒤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정말로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다른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종종 비우는 일을 정리와 혼동합니다. 정리하면 가벼워질 것 같고 가벼워지면 깨달음에 가까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리는 방향을 가지지만 비움은 방향이 없습니다. 비움은 어디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가지 않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움에는 속도가 없습니다. 서두를수록 멀어지고 목표로 삼을수록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손을 펼쳐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는 한 손은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은 비워질 때보다 비우려는 노력을 멈출 때 가장 고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비움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서 드러납니다. 마지막 날의 밤은 비우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정리해야 할 감정, 털어내야 할 후회, 놓아야 할 나 자신. 그러나 저는 이 밤에 아무것도 비우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앉아서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두십시오. 정리되지 않은 채로, 완성되지 않은 채로 조용히 숨쉬는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부족한 것이 정말로 있습니까?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문 앞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더 이상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비우려는 마음이 멈출 때 당신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괴로웠던 것은 가득 차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비우려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고요는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었음을 당신은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아직도 그 일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아있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때 생겨났던 마음의 흔적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며 모든 장면을 데려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장면이 떠난 자리에 자국을 남깁니다. 그 자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낌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은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시간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국이 자극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 자국을 없애려 하면 사람은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지우려는 마음은 그 자국을 계속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순간 자국은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오래전 이 흔적 앞에서 싸우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사라지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해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붙이지 않고 이유를 찾지 않으며 의미를 덧붙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저 아,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 한마디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흔적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사라지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붙잡지 않았을 뿐인데 자연히 옅어집니다. 마지막 날의 밤에는 이 흔적들이 더 또렷해집니다. 조용해진 공간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의 발자국을 더 크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눈물이 나는 것도 가슴이 묵직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용해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은 다시 서두릅니다. 이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이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흔적은 정말로 당신을 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흔적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르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문제 삼는 마음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순간 흔적은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밤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자리에 잠시 앉아보십시오.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느끼고 몸이 이 자리에 있음을 느끼며 그 흔적이 당신 전체가 아님을 조용히 확인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시간도 사건도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던 한 겹의 마음이었음을 말입니다. 그 겹을 벗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빛에 두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자신의 일을 다하고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지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미 지금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집중한다는 말은 지금을 붙잡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지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집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을 소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의 밤에는 이 마음이 더 분주해집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기보다는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새해를 잘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은 계속 앞서갑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밤에 지금 말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남은 것은 지금 이 숨 하나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이 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성과도 없고 증명도 없으며 비교할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금이 아닌 이야기가 있는 시간으로 도망칩니다.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새해에는 더 나아질 것이다. 이 말들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자주 현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지금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숨은 자연스럽고 몸은 이 자리에 있으며 당신은 이 문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현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에 머무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다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다음에 있지 않습니다. 완성된 뒤에 오지도 않습니다. 깨달음은 지금을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을 때 조용히 드러납니다. 마지막 날의 이 밤은 그 연습에 가장 알맞은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이룰 필요가 없는 시간. 그저 하루가 끝나고 있을 뿐인 이 밤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떠나지 않기만 하십시오. 어디로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숨이 들고 나는 동안 다른 시간을 불러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몇 번의 숨이 지나가면 당신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지금은 원래부터 충분했고 머무르지 못했던 것은 지금이 아니라 머무르려 했던 마음이었음을 말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이미 충분하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더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깨달음마저 다음 단계로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물러납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사라지고 감정이 없어지며 기억이 지워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들이 지나갈 때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지나감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의 밤은 이 연습을 가장 조용히 도와줍니다. 밖은 잠잠하고 할 일은 줄어들며 시간은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만이 혼자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멈춤입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다는 깨달음의 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자신을 말입니다. 생각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그 생각이 당신 전체가 아님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자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빛나지도 않고 이야깃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자리를 지나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가 삶에서 가장 정직한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되기 전의 자리, 무언가를 증명하기 전의 자리, 그저 존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날을 의미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마무리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저 하루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밤에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이 문장을 읽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평범함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충분했다는 것을, 부족하다고 믿었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이었음을 말입니다. 이 밤이 지나가면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지금보다 더 나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완전했음을 알아차렸다면 말입니다. 이 밤 당신은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그랬듯 아무 말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미 무언가를 잘 해냈다는 뜻도 아니고 깨달음에 가까워졌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춰 서 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올해를 잘 보냈습니까? 그러나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잘 보냈는지, 충분했는지, 후회가 남았는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밤에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숨 쉬고 있습니까? 숨이 들고 나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밤을 온전히 살고 있는 중입니다. 보내야 할 것도 없고 정리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 한켠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마저 괜찮습니다. 무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더 이상 그 무게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밤을 다짐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을 계획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완성의 날이 아니라 머무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기에 이미 충분했습니다. 만약 이 밤에 당신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불을 끄고 누워 있거나 숨 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 하루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시간은 묻지 않습니다. 잘 살았는지, 잘 마무리했는지를 말입니다. 그 질문은 언제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밤 그 질문도 함께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보내지 않아도, 이미 보내고 있고 놓으려 하지 않아도 이미 놓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늘보다 나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이 이미 이대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고요를 안고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덜어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가르침입니다.